장성택 실각 이후에 김정은 시대의 군부 신진 실세들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장성택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한 가지 더 이상한 건요. 장성택계 고위급 인사들의 망명 소식이 조용해졌다는 겁니다. 북한에서 그리고 주변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고용환 전 북한 외교관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년 축하드립니다. 네. 태도남마 2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게 데일리기 때문에 예. 계속. 네. 맨 처음에 60분에서 시작해서 지금 120분이 됐네요. 예, 축하합니다. 네. 그런데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친 게 돈 예. 때문에 친 거라면서요? 많은 요인들이 작동을 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역시 이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도에 7월 달에 이용호 총참모장을 제거를 하는 때도 군대가 가지고 있던 이권을 장성택이가 가져오기 위해서 트러블이 있다가 결국은 이용호를 숙청을 했고 네. 결국은 올해는 군이 반격이죠. 군이 네. 다시 장성택이 당이 가지고 있던 이권을 가지고 시비가 붙었다가 결국은 그것이 김정은이 지시를 받고 갔는데 안 주겠다고 하니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김정은이가 노해서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 전에 물론 작년 말부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을 했고요. 네. 실질적으로 장성택이가 많이 좀 엎드리긴 했었어도 밑에서 호가오해하면서 장성택 장부장 동지, 1번 동지 하면서 하던 친구들이 계속해서 이권 사업을 뚫고 왔고 그리고 김정은이를 약간 우습게 보면서 김정은이 분노가 높이 올라갔고 결국은 네. 올 하반기에 들어와서 결국은 행정부 일부 부장, 행정부 부부장 그리고 군 대장도 한 명 총살을 했다는 네. 그런 소문이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부 다 이제 외화벌이 하셨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보면 그 외화벌이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당 행정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조직지도부장은 김정일 때부터 김정일이가 직접 겸임을 했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겸임을 하는 정말 인사하고 그 사람이 사상검열을 통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그것이 제1부서라 그러는데 행정부가 어느 정도 커졌는가 하면 그 조직지도부의 권한을 누를 만큼 커졌거든요. 장성택의 행정부가. 네. 보안, 보위, 사법, 검찰을 한손하게 쥐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화벌이까지 여기 들어가면서 석탄, 광물, 수산물 이런 거를 다 장성택이가 쥐고 흔드는 거죠. 지금 뭐 채널A에서 특종을 발표를 했던데 네. 뭐 10억 달러를 뭐 인출하려다가 사용 전에 네. 제가 한 가지 실례를 들어볼게요. 1986년도에 신상옥 최은희 사건 아시죠? 네. 그 배우. 네. 납치됐죠. 그 최은희 씨가 78년도 납치됐고 신상옥 씨가 따라 들어갔다가 83년도에 다시 김정일이가 만나게 해줘서 3년 동안 영화를 만들다가 네. 86년도에 베를린 영화제를 갔다가 거기서 탈출을 합니다. 네.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김정일이가 최은희하고 신상옥 씨가 쓰라고 영화 만드는데 쓰라고 100만 달러를 줬습니다. 베를린 영화제 갈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벌써 영화를 만드는데 쓰라고 줬는데 그 이름이 신상옥 씨 이름으로 된 거예요. 그 계좌 이름이. 그게 이제 외국에 있었군요. 외국에 있었죠. 어느 은행, 내가 네. 은행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이 사람이 튀면서 그 돈을 미처 가져가지는 못했는데, 신상옥 씨가 가자마자 북한 외교부 독일 담당국에서 독일어 제일 잘하는 친구가 네. 지금 이번에 장성택 숙청에 대열에 합류가 돼서 숙청된 거로 지금 생각하는데 제 네. 1년 후배거든요. 네. 그 친구가 찾으러 갔는데 못 찾아왔어요. 왜 못 찾아왔는가 하면 그 이름이 김정일 이름으로 돼 있지 않고 신상옥 이름으로 돼 있거든. 네. 그러니까 신상옥 씨만 찾아갈 수 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100만 달러를 꺼내려고 했다가 못 꺼내고 왔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장성택이가 수도건설 부분을 하고 죄상에 폭로할 때 지하자원, 석탄, 광물, 지하자원을 헐값으로 중국에 팔아먹었다고
재판 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 지난해에 석탄을 얼마큼 중국에 팔았는가 하면 1180만 톤을 팔았어요. 네. 이 석탄 팔아서 번 돈이 10억에서 12억 달러입니다. 네. 북한이. 그런데 김정일이가 죽고 북한에서 많은 분분의 외화벌이를 장성택이가 했어요. 제가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뭐 제가 알 수도 없고 알아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어쨌든 거액의 돈이 중국에 어디 있었고 그것이 장성택이건 이용하던 장수길 행정부 부부장이던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김정은이가 암만 가서 사람들을 보내서 찾으려고 그래도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 와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이제 그분들 다 처형됐으니까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국 국가로 귀속되겠네요. 중국 10억 달러면 11조인데. 뭐 10억 달러인지 그건 제가 정확히 말씀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10억 달러인데. 10억 달러라고 지금 1조 원.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천억일지 1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돈이 있으면 중국으로서는 본인이 오라. 네. 중국 법대로 하자 그러면 북한이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끝났네요. 그 돈은. 중국이 그 돈은 그냥 자동으로 중국이 가지고 있든가 그냥 자동으로 먹는 거네요. 아니면 뭐 중국이 뭐 저 1억 달러, 2억 달러, 10억 달러가 없어 못 사는 나라는 아니니까. 그래도 그냥 뭐 순이익으로 잡히는 거죠. 뭐 잡이익이라 그러죠. 잡손실이 아니라 잡이익. 그래도 아마 중국이 그거를 건사하고 있겠죠.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사하고 있다가 뭐 이용하던 네. 장수일은 어느 부부장이던 그 자손들이라도 뭐 다 갖다 죽였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정당한 방법으로 그 상속자가 나와서 찾아갈 때까지는 건사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네. 그 신상옥 씨 100만 달러는 어떻게 됐습니까? 100만 달러는 신상옥 씨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북한이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 갔다 미국에서 그 독일은행 통해 가지고 독일에 있는 어느 지점을 통해 가지고 그 돈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그 나쁜 XX 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때 북한에 계셨죠? 저 북한에 있었죠. 아, 찾아가고 나서 제 친구가 완전히 김정일이 완전히 돌았죠. 네, 돌았죠. 완전히 돌아가지고 그 외교부에서 한 3명이 갔고 뭐 몇 명이 갔어요. 경제 전문가랑 은행 전문가랑 가서 별의별 문건을 다 제출을 해도 이거는 신상옥 씨 이름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는 뭔 소리냐? 이 조선민주주의인공화국 김정일 돈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 신상옥 이름으로 돼 있는데 자본주의나라 똑같지 않습니까? 돈을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사람 딴 사람이 와서 찾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소리가 조금 나왔는데 그 환추시보라고 그 중국의 인터넷 네. 그리고 가장 큰 환추시보라고 있는데 환구시보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북한이 지하자원을 우리에게 헐값으로 팔았다 그러고 그리고 50년 동안 나선 지구를 우리한테 헐값으로 그 이권을 사들였다고 우리를 욕을 하는데 이거를 가만둘 수가 없다. 그 얘기 이미 과거에 여기 출연해서 계속 얘기했죠. 제가 계속 했잖아요. 네, 계속 얘기했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이건 중국을 건드리는 얘기다. 그렇죠. 계속해서 주장했지 않습니까? 제가 중국 가서 중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환추시보는 뭐고 인민일보는 뭐냐? 그러니까 인민일보는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이고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말.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내 속으로 할 수 있는 말이 환추시보 논조다. 아. 그랬는데 이 환추시보에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북한이 우리한테 헐값으로 지하전을 팔았다 그러는데 우리 헐값으로 산 적이 없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전번에. 북한에서 석탄을 파는데 그것이 중국 사람들 보기에는 가격이 싼 것 같지만 북한에서도 모두 싼 것 같지만 거기에 수송비까지 다 합치면 거의 국제 가격이 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석탄을 북한제 석탄을 안 사겠다 그런다는 뭐 북한 사람들도 비싸게 부르고 그러니까 너네 거 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성택이 지난해 왜 큰 대표단을 데리고 베이징에 갔었어요. 그리고 후주석도 만났고 그랬는데 거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중국과 소통을 하고 황금평 유화도를 빨리 개발을 하자. 그래서 황금평 공동개발위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북한 측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잡혀갔어요. 장성택 처형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거는 완전히 유명무실화된 거예요. 황금평 위화도 개발 그 사업이. 석탄 같은 거 지하자원 팔 수가 없지. 북한에서 들어가서 무역하던 사람들 다 지금 자기 선이 끊기니까 지금 곤경을 겪고 있죠. 그리고 이 환추시보 같은 데서 계속해서 북한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러죠. 그럼 북중 교역이나 북중 관계가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타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했지만 돈 문제가 정확한 소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전 사태를 보면 분명히 북한에서 중국에 가서 돈을 감춰두고 있던 돈이 이뿐만 아니고 더 많은 돈이 있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황급히 불려 들어가면서 돈을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돈들이 많을 수가 있다고죠. 그건 지난 경험으로 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예를 들어서 1억 달러가 됐건 2억 달러가 됐건 10억 달러가 됐건 다오. 안 된다. 우리는 이거 법이다. 중국 법. 그럼 북중 관계가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타격을 받겠죠. 네. 그게 지금 북한하고 중국과의 지금 현 모습인데 여기에 지금 뭐가 있는가 하면 단동에 있는 변강부대에 수색대대가 지금 훈련을 하고 있어요. 산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중국 단동 중국 단동 지역에 있는 군인이죠. 중국 군인. 그리고 4월 그러니까 14일부터 15일 동안 19일에서 20일까지 심양군구에서 북한 국경지대 그 백두산 장백산 지구에서 3,000명이 혹한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왜 갑자기 이런 군사 훈련들을 합니까? 북한으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 북한의 위기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훈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우리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협박하는 국방위원회 문서가 들어왔어요. 아, 지난번에 들어온 거 19일 말고? 날, 19일 날. 아, 19일 날 들어왔죠. 19일 날 들어왔고, 25일 날 조평통 소기국이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내가 입에 담기 힘들 만한 정도로 비난을 했어요. 네. 그리고 김정은이가 24일 날 526 대연합부대라는 게 이제 3군단 강서에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전쟁은 예고 없이 광고 없이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까지 이 죄송합니다. 이 북한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을 적당히 제어해주던 브레이크가 장성택, 김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조금 이따 하시죠 하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유일한 집안의 어른이 김경희하고 장성택인데 김경희는 아파서 못 나오고 있고 네, 해외에서 뭐 수술 받는다. 뭐 수술 받고 뭐 그거를 네. 떠나서 그 사람이 아프다는 건 2000년대부터 유럽에서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네. 그 사람은 종합병동이고 그냥 하루하루 겨우겨우 살아가는 지금 살아있는 것조차 어떻게 살아있는지 모를 기적 같은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픈 사람이고 정책적으로 지시를 좀 제어를 해주고 조언을 해주던 사람을 쏴서 죽였어요.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나오는 그림들을 보면요. 그 동영상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최고사령관 네. 그 12월 24일 날 그 왜 금산 태양궁전이라고 왜 시신 안치소죠. 네. 거기에 김정은이 갔는데 북한군 군인들이 장령들이 그 이렇게 김정은 앞에 잘못해서 먼저 나갈까봐 이렇게 조심조심 눈치를 보면서 줄을 서서 나가는 게 보여요. 야. 그만큼 지금 북한 정세가 굉장히 딱 이렇게 눌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뭘 지금 근심을 하는가 하면 아첨분자들만 살아있다고 하죠, 지금. 북한에.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해 섬이나 휴전선이나 뭐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리고 북한에서 지금 불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불만을 잠재우는 거는 역시 한국에 되고 불지라는 거 이상 자기네 내부가 단결이 결석이 잘 되는 게 없거든요. 야, 이거 지금 우리가 많이 힘든데 야, 뭐 3군단장, 뭐 4군단장 이거 한번 백령도나 연평도나 어느 어떤 공격 한번 해봐.
해봐. 그러면 점령 한번 해봐. 지난번 공격했으니까 예. 이렇게 가버리면 전번에 큰일 날거 아닙니까? 연평도 했던 것처럼 한번 해봐. 그러면 이전에 장성택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애나 장정길이나 이영길 같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김정은보다 한 발자국 뒤에 또 떨어져 걸으면서도 조금이라도 앞설까 봐 이렇게 줄을 서서 걸어가는 그런 아첨분자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데 치겠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그럼 한번 해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와락 하고 포탄이 쏟아질 수 있고 공기부양정이 날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숙청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행정부 사람들을 지방당 행정부 사람들을 가둬가고 있고 계속해서 숙청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민심은 중요하고 저 사람이 자기 고모부까지 죽이는데 나 같은 건 얼마 쉽게 죽이겠냐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런 불안이 그것이 원망으로 되고 원망이 되다가 어떤 동료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은으로서는 이게 위험하니까 남한에 대고 불질을 한번 해보면 이게 다 평정이 될 것 같으니까 칠 것 같거든요. 김정은이가 죽을 수도 있다고 지난번에 그렇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최영의 신진 실세라는 말씀을 해야 그때 이야기를 하겠는데 네. 그 사람들 자체가 다 지금은 아첨꾼입니다. 이 장성택이 죽은 거 보고 정말 어떻게 할까? 내가 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싸움에서? 저 치면 먹을 수 있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고사령관 동지. 이런 사람들만 살아있다고. 아첨꾼들. 자, 그냥 하나 볼까요? 예. 자, 총참모부 작전국장. 총참모부 작전국장. 이분은 근데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 보이시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다 떼시죠. 한쪽에 다. 예.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도요. 예. 네. 이분이들이 지금 이제 김정은 시대의 신진 실세입니다. 요 꼭대기에 최영애가 있고. 최룡을 빼버린 거죠, 지금. 최영애가 2인자, 북한에서 2인자고, 이 사람들이, 이영길이, 이 사람이 금년도 5월 달에 최영애가 중국 갈 때 이 사람을 데려갔고, 이 사람을 데려갔었어요. 김수길. 이 사람들이 최영애 사람으로 다 채워진 겁니다. 인민무력부가, 네. 총참모부가, 총정치국이 최영애 사람들로 몽땅 채워졌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최룡의 사람들로. 다 최룡의 사람들이죠. 이영길도 그렇고. 우리로 치면 이 사람이 이제 합참의장 되는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작전사령관. 그 다음에 이거는 국방부 제1차관. 차관. 네. 이 사람은 한국엔 없죠. 총정치국 조직국장이면은 장성들을 임명하고. 이거 국방위원회 정도 되겠네요. 국회 그러니까 총정치국 안에. 그렇죠. 총정치국장이 최영애 아닙니까? 네, 최영애 밑에 한 사람은 선전을, 프로파간다를 담당하고, 네. 이 사람은 인사사업을 담당해보는. 네. 요 6명이, 최영애까지 합쳐서 7명이 네. 김정은의 신군부 실세들인데, 이 사람들의 성향은 뭐냐면, 그 동영상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북한에서 보여주는 텔레비전을 보면, 다 줄 맞춰서 조금이라도 발자국 먼저 나갈까 벌벌 떠는 사람들이야, 지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야, 이건 뭐, 한번 백령도 한번 해봐. 예, 알겠습니다. 예고 없이 정말 나올 수 있다는 거를 우리 북한 전문가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장성택이가 살아있으면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미군도 있고 뭐가 있고 그래서 안 되는다 그러는데 지금은 예, 명령만 내리십시오.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죠. 네, 이영길 총참모장에서 웃네요. 그 사진이, 웃는 얼굴. 네, 이건 웃는 사진이 하나 걸렸는데 그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12월 24일 금수산 시신 안치소 거기 가는 거 보니까 아주 다 쫄아가지고요. 완전히 긴장들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 내부 지금 숙청 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위기 상황이라고 훈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뭐합니까, 지금? 파업하죠. 정치권 들어붙어서 계속 싸움만 하고 있죠.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바로 머리 위에서 언제 총을 쏠지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금방 가득한데 우리는 지금 그냥 제가 그런 표현을 써도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다툼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냥 네가 옳다, 내가 아비규환이다. 정말 자기네끼리 그냥 붙고 돌아가면서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월 2일이라도 1월 5일이라도 갑자기 총질을 하면 어떡할 겁니까? 막 땅굴로 들어오고 이럴까봐 걱정돼요. 전 땅굴이 나는 잠자다가도 꿈속에서 땅굴로 들어오면 이거 방법이 없는데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땅굴로 들어와가지고 막 갑자기 서울로 들어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또 지하철이 발달이 돼가지고 막 지하철로 연결이 돼가지고 막 이러면. 그런데 그거는 골치 이제 아프죠. 뭐 제가 지나친 공포감을 근데 땅굴 많이 파는 거 맞죠, 근데? 북한에서 제일 잘하는 게 땅굴 파는 겁니다. 북한이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마해온 기술이 있다면 땅굴하고 핵폭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4땅굴까지 발견되고 내가 그때 91년도 거기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도 땅굴 발견된 게 지금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후엔 땅굴이 발견된 게 없고요. 뭐 지금도 땅굴은 계속 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습성으로 봐서 땅굴 파는 부대는 계속 땅굴을 파고 있을 것이다. 계속 땅굴 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을 못할 뿐이지. 우리가 지금 발견을 못하고 걔네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와서 멈춰서 있을 가능성도 높고 그런데 그 친구들은 자나깨나 무력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